자, 3주차 수업 두 번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건 제어문입니다. 제어문 여러분들 뭐 C나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 봤던 것처럼 코드 흐름을 통제하는 그런 문법을 말합니다. 원래 이제 보통 모든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죠. 차례대로. 하지만 제어문을 사용하면 이 조건에 따라서 코드의 실행 여부나 순서 같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보죠. if문입니다. 뭐 여러분들 익히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예제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소위 미연시라고 하죠.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이렇게 연애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상대의 호감도를 얻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데 아마 남학생들은 많이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게임에서 보통 나오는 수치가 호감도입니다. 어떤 캐릭터와의 호감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엔딩이 나올지가 결정이 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감도의 수치가 100이면 숨겨진 엔딩, 70 이상이면 그냥 적당한 굿 엔딩, 70이 안 되면 배드 엔딩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럴 땐 코드를 어떻게 칠 수 있느냐? 자, 밑에 코드를 보죠. 자, 스타트 메서드 안에 내용을 넣었고요. 자, 러브라는 변수, 이게 이제 호감도입니다. 이 호감도의 수치가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이제 if문을 통해서 이 러브의 값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러브의 값이 80인데요. 러브가 70 이상이면 굿엔딩, 70이 되지 않으면 배드엔딩이라는 문자를 출력해라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게임이라면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하겠죠. 거기에 관련된 컷신이라던가 시나리오를 출력한다던가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if문은 대부분 이 정도가 기본 형태고요. 이 if문에서 나오는 요 연산자들 있죠.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은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다르다. 예. C나 자바랑 C, 자바, 그리고 C샵. 언어에 따라서 연산자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 다르다 연산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죠. if else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공격 패턴을 우리가 이제 보통 적의 AI를 만든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격 패턴 같은 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공격 패턴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적 몬스터의 HP에 따라서 행동 패턴을 다르게 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HP가 100 이상이면 공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어를 해라.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HP라는 수치에 따라서 100 이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else가 아니라 아까 if문처럼 if hp는 100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100보다 100 이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쓰는 게 이제 if else문 형태고요. C나 자바랑 동의를 하죠. 자, 그러면 공격 패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공격 패턴을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HP가 50 이하면 도망, 100 이상이면 공격, 그렇지 않으면 방어. 50 이하면 도망이라는 게 추가가 됐죠. 조건이. 100 이상이면 공격, 그렇지 않으면 방어는 동일한데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코드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요거 HP가 50보다 작냐? 그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100보다 커? 그럼 이렇게. 위에 있는 조건들 다 아니야? 그럼 이거 해. 되겠죠? 50보다 작을 때, 100보다 클 때, 이도저도 아닐 때. 그럼 50이랑 100 사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if, else. 사실 if문은 이게 다죠. 여기서 더 복잡해진다고 하면 뭐 if문 안에도 if가 들어간다던가 else if가 여러 개 된다던가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응용이라서 이거는 이제 코드를 우리가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본 형태만 일단 잘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f문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분기문이라고 하죠. 이 if문과 같이 쓰이는 또 대표적인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니다. A와 B가 다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요. 이거는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그 결과가 참입니다. if문은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얘기 안 했나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if문 다음에 나오는 요 조건을 만족해야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이 블록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조건을 검사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실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령들은 실행이 안 되죠. 즉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에 따라서 이 세 개 중에 도망, 공격, 방어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if, else 분기문의 특징이죠. 즉 이 if문에 있는 조건이 참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란 거죠. 문제가 없다. 당연한 얘기다. 맞다. 지금 70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거짓이 되고요. 값이 거짓이 되고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죠. 이 조건도 들어맞지가 않죠. HP는 70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서 이게 실행이 되겠죠.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하죠. 그런 것처럼 이 조건을 여러 개를 걸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이 다 맞는 얘기냐, 하나만 맞는 얘기냐, 반대로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보죠.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내려면, 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살펴보면요. 나이가 7세 초과 18세 미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으로요. 그럼 의무교육이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체크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7세를 넘거나 18세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겠죠.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 반대로 이번엔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내려면 일을 할 수 없는 거는요. 13세보다 어리거나 70세보다 많으면 법적으로 뭐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요. 뭐 실제로는 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제 13세보다 어리거나 올이죠. 또는이죠. 70보다 많다. 그래서 올 연산자를 써서 이 조건 중에 하나만 들어맞으면, 다시 말해서 age가 10이거나 또는 age가 75거나 그러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age의 값이 이거 오타네요. 는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로 쓰겠습니다. 바로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 됐죠? 자, age가 이런 거냐에 따라서 바로 수정이 됐습니다. 자, age가 이거는 두 개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명령이 실행이 되려면 age의 값이 뭐 10, 뭐 15 이래야겠죠. 뭐 5거나 20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age의 값이 뭐 13보다 작은 거거나 혹은 70보다 큰 거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문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포문입니다. 반복문입니다. 문법은 자바랑 동일합니다. 네, 뭐 아마 사실 뭐 설명을 할 게 뭐 딱히 없어요. 예, 뭐 그대로입니다. i의 값이 있으면은 이 i 카운트 변수라고 하죠, 보통.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이 어느 정도까지 될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데 한 번 반복한 다음에 이 i 값을 뭐 1 증가시키든지 감소시키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 조건이 만족할 동안 여기 있는 코드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 자료에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이렇게까지 자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i가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시키는 포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자, 처음에 i가 0일 때 어떻게 도느냐? i 0이죠. i는 0이고 이거 2번 만족하죠. 조건 만족함으로 요거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i가 1 증가합니다. 자, 그 내용이죠. 그렇게 한번 하고 이제 또 그 다음부터 i가 1부터 9일 때까지 또 역시 요 내용을 똑같이 수행하겠죠. i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씩 계속 증가하다가 i가 이제 9가 됐어요. i가 9야. i가 9입니다. 10보다 작죠?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명령은 실행이 되고, i를 1 증가시킵니다. i가 10이 됐겠네요. 10이 됐으니까 더 이상 10보다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요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고 요 포문을 탈출해서 이 포문 아래에 있는 문장들이, 명령어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또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다른 건 똑같은데 앞에 있던 거랑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죠? i를 2씩 증가시킵니다. 이건 i를 2씩. 아까 뭐였어요? i는 1씩 증가시켰죠? 위에서는 i를 2씩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뭔가요? i는 뭐 꼭 i가 0부터 시작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3부터 시작을 해서 5 이하가 될 때까지, 즉 3일 때, i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즉 3번 실행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반대로 i의 값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i를 3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0 이상일 때까지, 즉 3, 2, 1, 0 4번 실행이 됩니다. 4번. 0 이상이니까요. 자, 이런 식의 좀 패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볼 건 while문입니다. 포문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할 동안, 이 조건이 참일 동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true, 참일 동안 요 while문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간단한 예제 한번 살펴보죠. 자, 앞서 봤던 포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뭐 사실 이거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거죠. 요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0번째 순번입니다 부터 해서 9번째 순번입니다까지 실행이 됩니다. 0번째 순번입니다. 1번째 순번입니다. 2번째 순번입니다. 쭉쭉쭉쭉 9번째 순번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문장을 출력하는 포문이고요. 요 whil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0번째 루프입니다.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뭐냐면은 i를 증가시켜야 되죠.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무한 루프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자, 보시면요. i는 0이에요. i가 10보다 작을 동안은 여기 이 불러가는 명령문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i가 0이었어요. 0번째 루프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을 검사해요. 근데 i는 여전히 0이죠. 10보다 작죠. 또 0번째 루프입니다. 실행해요. i는 여전히 0이죠. 10보다 작죠. true기 때문에 또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while문 할 때 이런 카운트 값, 카운트 변수의 값을 증감시키지 않으면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면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i를 1씩 증가시키는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코드는 언제 쓰일까요? 자, 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건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보면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일단은 쭉 보세요. 쭉 보고, 코드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반드시 위에 있던 예제들을 꼭 직접 손으로 쳐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쓱 보고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직접 쳐봐야 됩니다. 자, 아직은 치지 마시고요. 자, 좀 게임스러운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보통 이런 플래그 변수라고 해서, 플래그 변수는 뭐냐면요, 플래그, 깃발이란 뜻인데요. 뭐냐면은 깃발은 폈다 접었다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게임의 상태를 뭐 켰다 껐다 폈다 접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변수를 플래그 변수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캐릭터가 살았냐 죽었냐, 혹은 게임이 실행 중이냐, 게임 오버냐, 이럴 때 이런 상태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플래그 변수라고 하고, 그 플래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보통 이런 불 타입입니다. true냐 false냐. 자, isDead는 뭘까요? isDead 말 그대로 isDead의 값이 true면은 살았다는 거고, isDead가 true면은 죽었다는 거고, false면은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isDead가 현재는 false예요. 근데 이 not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true가 됐죠. 그래서 이건 일단 true입니다. 그쵸? while의 조건이 true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코드, 이 블록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체력 보여주고 HP 깎이고, 만약에 HP고, 그렇게 HP가 처음엔 100이었다가 33 깎였어요. 그러면 이제 67이죠. 근데 만약 이제 검사를 해요. HP가 0보다 작냐?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isDead 값을 true로 바꾸고 플레이어는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HP는 67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실행이 안 되겠죠. 이 부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자, 67이에요. 또 33이 깎였습니다. 34가 되죠. 한 번 더 실행이 돼서. 여전히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다시 while문으로 돌아와서 요 반복. 여전히 isDead는 이렇게 값이 true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됩니다. 자, 34였다가 또 HP가 33이 깎여서 1이 됐어요. 1이니까 이것도 실행 안 되죠. 자, 한 번 더 반복. 1 출력하고, 이제는 HP가 마이너스가 됐죠. 0보다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해서 이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isDead의 값이 true가 되죠. 이거 출력하고요. 자, 이제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더니 isDead가 true가 됐어요. 이게 true가 됐어. true가 됐는데 난 연산자가 붙어가지고 false가 됐겠죠. false가 됐죠. 그래서 while문에 있는 이 블록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을 탈출하고, 뭐 이 뒤에 뭐가 있다면 그 뒤에 밑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겠죠. 자, 이번 챕터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은 여러분들 뭐 C, 자바에도 나왔던 내용인 것처럼 여러 개의 값을 한 방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입니다. 뭐 여기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보통 예로 드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의 점수를 저장해서 출력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왼쪽과 같은 코드를 할 수가 있겠죠. 학생이 5명이네요. 그래서 점수의 값 넣고, 점수를 저장할 변수의 값을 넣고 출력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학생이 100명이에요. 그럼 이 변수를 100개 만들고, 또 이거 뭐야, 출력을 100번 할 겁니까? 그럼 벌써 200줄이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배열을 씁니다. 배열을 써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본 것처럼 인트형으로 된 변수를 이 배열이라는 박스에 넣어서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처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볼까요? 자, 요 문장이 실행이 되면요. 요 문장이 실행이 되는 순간 요 안에 있는 값들은 없고 배열이란 틀 안에 이렇게 5개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값을 0, 1, 2, 3, 4 이렇게 가져요. 0번 스튜던츠라는 배열에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 4번 요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실행되는 요 문장, 명령어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배열은요, 포문, 이런 반복문과 되게 잘 엮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우리 이제 여기 값을 넣었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변수나 마찬가지인데 배열의 각 요소들도 하나의 변수예요. 요 인덱스 값을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야, 배열의 4번 그럼 얘를 말하는 거고 배열의 0번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얘네들을 또 출력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또 debug.log 5번 할 건가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은 그런 배열을 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포문을 돌려서 0번부터 해서 i가 언제까지 student의 length. 이 student는 배열의 이름이죠. 거기에 length라는 속성을 붙이면요 뭐냐면은 이 배열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 배열은 여기 5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여기 이렇게 선언을 해놨죠. 자, 인트형 배열을 만들 거야. 이름은 student야. 자, 메모리에 생성을 해줘. new. 메모리에 생성을 해줘. 뭐를? 인트형으로 5개, 인트형 변수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메모리에다 생성해줘 라는 뜻입니다. 요 이름으로요. 그래서 이건 5입니다. 그래서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뭐래요? i 플러스 1. i는 처음에 0이죠. 1을 더하는 이유는 0번째 학생은 없잖아요. 1번째 학생이지. 그래서 1을 더한 겁니다. 자, 1번째 학생의 점수는 스튜던트의 0. 여긴 0이죠. 그럼 이제 0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i가 1이 되겠죠. 1, i가 1인데 1 더해서 2번째 학생의 점수는 스튜던트 1. 이게 출력이 되겠죠. 다음은 i가 2가 되겠죠. 그러면 3번째 학생의 점수는 스튜던트 2.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배열은 포문이랑 많이 엮이고요. 자, 요 예제가 밑에 예제가 또 하나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열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new를 써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뭐 C나 자바와 같이 new 안 쓰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배열, 포인트라는 인트형 배열을 만들 거야. 근데 바로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열을 선언하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값을 줬죠.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킨 겁니다. 자, 요런 이름의 배열을 만들 건데 값을 5개 줄게. 그러면 자동으로 5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앞서 봤던 걸로 하면 6줄인데 한 줄로 줄인 겁니다. 뭐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문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포인트의 랭스, 이거 5죠? 5개니까 0부터 5까지 돌면서 값이 90보다 큰 것만 출력을 합니다. 그쵸? 90보다 큰 것만 출력을 하고, 이건 밑에는 뭐 하는 거죠?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0번부터 5번까지, 4번이죠. 정확히 말하면 0부터 4까지 돌면서 5보다 작은 거니까 4까지 돌면서 이 포인트 i의 각각의 요소의 값을 sum에다가 누적시킵니다. 계속 더하는 거죠.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려면 합부터 구해야 되죠. 자, 이것도 반드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어문과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프로그래밍이 좀 능숙한 사람이라면 너무 쉬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C샵은 대부분 또 처음 할 테니까 꼭 한 번씩 실습을 해보시고, 실습하는 방법 다 아시죠? 유니티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테스트 스크립트를 열어가지고 요 스타트 함수 안에다가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실행시키면은 여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반드시 꼭 한 번씩 실습을 해보시고요.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